국민의당 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네, 박주선 비대위원장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확고한 원칙과 또한 아량을 가지고 협치 정치를 주도하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고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협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양당 패권 정당들의 반복되는 낡은 정치 형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지가 뒤바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180도 달라진 태도는 한편의 희극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 묘를 발휘해서 민생과 국익을 위한 생산적 정치가 조속히 가동되기를 각 당에 촉구를 합니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양보 미덕을 발휘하는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은 여당의 오랜 관행이고 미덕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설득해서 진정한 협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철회하고 민생을 위한 국회 정상화에 통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180도 다른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탄핵과 대선 패배의 분풀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협치가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과 여당, 자유한국당의 협치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요청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 대치 국면 해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진정한 협치는 선거에 패배한 정치 세력도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무조건 통과를 강요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고 적폐 정치입니다. 불법과 비리, 코드 인사, 보온 인사를 눈 감아주는 것은 협력이 아니고 야합입니다. 야당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국정 발목 잡기니 정치안이 선전포고니 하는 것은 협치 구도 자체를 부인하고 협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인사참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함으로써 결자 해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협치 길이 열리고 현 대치 국면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제까지 참모 뒤에 여당 뒤에 숨어 있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했던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유지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또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어긋난 인사를 계속 후보로 지명을 하고 인사청문 요청을 할 것인지 폐기를 한다면 공약을 왜 지키겠다고 선언을 놓고 폐기를 하는 것인지 반드시 입장과 그에 대한 해명,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확고한 원칙과 아량을 가지고 협치 정치를 주도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먼저 올바른 것은 대범하게 협력하고 잘못된 것은 엄중히 비판하고 견제하는 원칙이 있는 야당의 길을 갈 것입니다. 둘째, 인사청문회는 3+1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진행될 것입니다. 원칙에 벗어난 인사는 예의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저희 당은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사안을 다른 사안과 연계하는
정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하지 않겠습니다. 민생 안정,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아량 있는 야당의 길,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국민당이 중심을 잡고 국민의 편에서 또 미래를 향해서 협치를 정착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틀 후면 6.25 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의당은 호국영정의 숭고한 뜻을 깊이 기리며 천전 유공자와 유가족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보훈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사당의 합의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제기는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도주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물론 북한 정권도 지난 60여 년 동안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살아오신 고령의 이산 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조속한 상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북한에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제2의 원비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류된 우리 국민의 건강 상태 등 신상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송환을 위해 책임있는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당은 다당제로 시작된 20대 국회에서 본질적인 기성양당의 극한 대립을 조율하며 협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당 간의 일방적 주장으로 막혀있던 많은 사안들이 국민의당의 중재와 역할로 하나둘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양당 대치 전국이었다면 감히 엄두도 못 냈을 일들입니다. 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사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과 추경 논의를 명문화하는 문제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동 후 여당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에 서운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무조건 정부를 감싸고 돌면서 여당 편을 들어주기를 바랬다면 큰 오산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기 전에 행정부를 비판, 감시해야 할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인사참사와 같이 명백하게 청와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더구나 대통령은 협치를 내세워 스스로 국회와 야당을 찾아오는데 정작 인사참사의 핵심 당사자인 민정수석은 국회가 불러도 못 나오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회가 부르기 전에 민정수석이 제발로 국회를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국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민정수석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민정수석을 보호하기에 급급한다면 박근혜 정권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지키려고 했던 것과 무엇이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자유한국당도 정부조직법과 추경심사를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 참여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잘못에 대해 비판은 하되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전력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이 다당제를 통해 국민의당에 부여한 소명이며 시대 정신입니다. 민생 안정과 개혁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회 정상화에 나서줄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5대 인사원칙 위반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변명을 오늘로서 3회째 요구합니다. 5대 인사원칙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면서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정부를 만들겠다고 스스로 제시한 기준이고 약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본인도 청와대도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 후보자는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민폐 후보이자 적폐 후보입니다. 청와대가 아직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 주변에 정무적 판단을 돕는 전략가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45일을 돌아보면 이벤트 연출은 깜짝 놀랄 만큼 신선하고 신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일은 귀막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상황 판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무적 기능이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코드나 보온이라는 말을 버려야 인사에 성공하고, 인사에 성공해야 개혁에 성공하고, 개혁에 성공해야 정권이 성공한다는 삼척동자도 하는 쉬운 진리를 청와대에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왜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저버리고 적폐의 인사까지 지명하게 됐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당 원내대표도 야당 찾아다니며 읍소만 하지 말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청와대에 노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충성이고 정권 성공을 위한 길입니다. 가뭄으로 농부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더위로 국민들의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여도 그리고 우리 야도 사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민의 당도 좀 더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철 대표님께서 6.25 67주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로마의 장군이 베게티우스라는 장군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과거의 재래식 전쟁, 현대전, 미래전 정말 끝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전부터 미래전에 이르기까지는 정말 전쟁을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남북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전투력만 가지고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는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 있을 정도의 재앙이 다가올 걸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전쟁은 방지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6.25 67주년을 맞는 다시 한번 깊은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모레가 67주년이죠. 평화로운 50년 6월 25일 전쟁에 의해서 남북 분단이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어련에 희생된 모든 분들을 애도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소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안보의 최종 목표는 전쟁 방지이다 평화입니다. 전쟁 중에 대화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대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제안하고 노력을 하는 모습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전쟁 억제를 위해서 남북 대화는 일위성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핵심 요소인 소통을 통해서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제 국회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것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인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산가족이 고령이 나는 점, 고령임에도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조건 없이 상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무인기 도발 등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증대되고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북의 대화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나지 않는 것보다는 만나서 신라 같은 신뢰라도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헌법 4조에 명시된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 길이며 통일호를 대비해 가야 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산가족 중 많은 분들이 60년 넘게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현재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산의 아픔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하반기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학벌이나 학력, 그리고 출신지 등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항목을 없애도록 하면서 지역인재 채용 30% 할당제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사실 그동안 학벌이나 배경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 배제돼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있었고, 이를 차단함으로써 불필요한 편견을 없애 지원자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정경쟁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자행됐던 다양한 행태의 취업 비리를 지켜봤습니다. 그것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류를 보고 공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류 이전에 이미 공정하지 않은 관행들이 존재하며 지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인사권과 연결될 수 있고, 대한민국에는 불공정한 채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블라인드 평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사권과 연결되는 불공정한 채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며, 시간이 걸려도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인재 채용 30% 할당은 사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출신 지역은 배제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30%는 지역 사람으로 뽑겠다는 것은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지역의 대학들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대 효과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굳이 힘들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갈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도가 선하다고 반드시 결과가 선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차별을 없애려고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들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게 노력하는 또 다른 청년들의 박탈감과 분노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께서 문재인 정부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온 나라의 시스템이 정지되고 국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은 국가의 미래가 없어지고 모든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으로 남습니다. 탄핵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은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막아야 될 정치적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파탄낸 동조 세력들은 국민들께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찍힌 적폐 세력의 낙인은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탄핵 정국을 만들고 한국 정치를 피폐하게 만든, 또 국민들을 절망시킨 원죄가 있는 만큼 부디 말을 좀 아끼고 자중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국방장관 내정자,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국회 인사청문 요청한 사람들 중에 몇 사람 빼고 거의 한 사람도 편안하게 넘어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하는 사람들도 더 큰 문제를 안고 있고, 특히 국방장관 내정자, 대형 로펌에서 월 3천만 원씩 받는 이런 사람들,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런 사람들을 국무위원으로 생각을 해뒀습니까? 언제부터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됐습니까?
이제 45일 남짓 넘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청와대에서 할 일을 못하면 이런 내정자 월 3천만 원씩 받던 사람들이 왜 장관을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스스로 빨리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께서 또 한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다가 말씀드리는데 청문회 규칙을, 청문회 기준을 지금 청와대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만들 일입니까? 청문회 국회에서 하는데 청문회 기준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앞뒤 정황 판단을 못하고 있고 급한 불에 어떻게 불이나 꺼보려고, 발등에 불이나 꺼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문재인 정부가 정상 궤도를 달리기에는 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확실한 사람들 해서 국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고 안건 심의에 들어서 오늘은 국민의당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 데서 국민의당의 가뭄대책특별위원회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 보고까지는 공개회의로 진행하고 그 다음부터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안건 심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사항 1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당의 노선과 방향,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또 현장에서 주민들의 제안과 건의를 받고 또 토의를 하고 또 답변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당이든 다 똑같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만 듣고 듣는 것으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불신을 받고 정당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희 비상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고성군청에 들려서 금강산 관광금지 피해 주민 간담회를 대한민국 정당 중에서 최초로 했다고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21일에는 광주시당에서 AI 피해 주민 간담회를 했고 금호타이어 부실매각 중단 관련 사측, 노조 측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런 현장 방문 결과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제안받고 건의받았던 내용을 반드시 관계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그리고 정책위 산하의 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이 합동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신속하니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 주민들에게도 결과를 통보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 방문할 때는 반드시 우리 전문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그분들이 주민들이 요청하고 건의한 내용이 반드시 실천하는 그런 정당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세 개의 현장 방문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관계 상임위원회 의원들, 정책조정위원 의원들이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한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사항 1번 가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추진사항을 정인아 위원장은 가셨나? 저쪽에 앉았더만 언제 올라왔어? 좀 카메라를 좀 지휘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하 의원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부터 5시까지 바로 이 자리에서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참석자는 우리 당 원내외 가뭄대책특별위원들하고 관련 부처에서 농식품부, 안전처, 기재부 등
공직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용수개발 사업하고 저수지 준설, 저수지 신규 설치, 그리고 비축형 중소형 빗물 저류지 설치, 영산강 4단계 농업개발 사업 조기 추진, 가뭄 피해 지역 쌀 생산 조정제 도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045억 원의 예비비 투입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저수지 준설하고 노후 저수지 보수 보강, 그리고 중소형 빗물 저류지 설치 사업은 가뭄 기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부처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농식품부에서는 용수개발 사업과 저수지 준설, 중소형 빗물 저류지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 추진을 할 수가 있겠으나 예산의 성격으로 볼 때 저수지 신규 설치하고 영산강 4단계 사업 등은 추경 또는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가뭄지역 쌀 생산 조정제 도입은 별도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데, 합의를 보고 앞으로 계속 이 협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재정부와 국민안전처에서는 가뭄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민이 당에서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당에서 요청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가뭄 피해에 조금이라도 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처에서 우리가 요청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은 계속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공개? 예, 회의는 여기서만 공개로 하고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